네, 이슈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금요일에 만나는 엄선한 뉴스의 김인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27.1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은 26.89%인데요. 오늘 1시 기준 투표율하고는 0.28%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역 46.52%이고요. 46.5. 네, 와. 가장 낮은 곳은 19.38%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고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네, 인간 필요 없죠. 네, 인간 얘기 나와가지고. 지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전국에서 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전투표 첫날엔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한 여성 A씨가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에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겁니다. 네. 투표소에 2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는데요. 수사 결과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요.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 이런 112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이 투표인 B씨인데요. 네.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 이렇게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고 해요. 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을 인계를 했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기표 용지는 사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무효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B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측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을 해줘야겠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B씨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이에요.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던 중에 좀 자작극으로 보여진다, 의심된다 밝혔습니다. 경찰에 일단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비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둔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 법에 근거해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또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했고요. 네.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없던 일 되는 건가 봐요?
일단은 중단하라고 예, 돼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서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 DC에 수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3회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한국인 우승자가 나왔어요. 네.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인데요. 네.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것은 2022년 양인모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대해서 좀 예, 전해드릴게요. 어떤 대회요? 핀란드 대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1965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대회인데요. 네. 만 30세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5년마다 헬싱키에서 개최돼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 예정된 대회가 2022년에 열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3년 만에 다시 콩쿠르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양인모에 이어서 2025년 박수예의 우승까지 한국 국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두 번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번 우승자 박수예 씨 다가오는 12월에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좋은 소식도 아주 이렇게 기분이 있어야죠. 좋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엄선한 뉴스의 마지막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스팸 문자를 뿌리 뽑기 위한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요. 예. 또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또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 관련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 정지 혹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발 스팸 안